민철아, 아빠 여기 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그날 새벽이었습니다. 폭격이 쏟아지는 혼란 속에서 한 남자가 3살배기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맙니다. 민철아, 어디 있니? 아빠야. 인파에 휩쓸려 멀어지는 아들의 울음소리. 그 남자는 평생 그 아들을 찾아 헤맸지만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이 편지가 50년 만에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80세가 된 그 남자는 은퇴를 앞두고 오래된 창고를 정리하다가 50년 전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 묶음을 발견합니다. 분명 20통을 보냈는데 19통만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사라졌던 바로 그 편지 한 통이 우편함에 꽂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봉투엔 50년 전엔 존재할 수 없었던 현대식 우편 번호가 붙어 있었죠. 회장은 그 우편 번호를 따라 한 복지센터 면접장에 잠입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대 여성과 마주치는 순간 이 우편번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남기신 거예요. 한 통의 편지가 3대를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의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중견기업 본사 건물 최상층 회장실에서 박영수 회장은 창밖을 내다보고 있었어요. 80평생을 살아오며 이 회사를 일구고 수천 명의 직원과 그 가족들의 삶을 책임져 온 그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 한구석엔 평생 채워지지 않은 구멍이 하나 있었죠.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그날 3살배기 아들 민철이와 생이별한 기억이었습니다.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책상 위의 달력을 바라봤어요. 은퇴일이 이제 한 달밖에 남지 않았더군요. 민철아, 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을까? 회장은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 오후 비서 김 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회장님, 지하 창고 정리건은 어떻게 하실까요? 은퇴 전에 정리하셔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지. 오래된 것들이라 함부로 버릴 수도 없으니까. 지하 창고로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회장은 가슴이 답답해지는 걸 느꼈어요. 문이 열리자 오래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창고는 수십 년간 쌓인 서류와 물건들로 가득했어요. 회장은 천천히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오래된 회계 장부와 계약서들이었죠. 이것들도 이젠 다 추억이 됐구먼. 회장은 쓸쓸하게 중얼거렸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구석진 곳에 놓인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상자들과 달리 유독 오래되어 보였어요. 회장은 그 상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겨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손으로 뚜껑을 열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뚜껑을 여는 순간 회장의 숨이 멎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편지 봉투들이 끈으로 묶여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묶음을 꺼내 들었어요. 매니 봉투의 겉면엔 수신인 박민철 귀하라고 자신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아. 회장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이건 50여 년 전 북한에 있을 거라 믿었던 아들에게 보냈던 편지들이었습니다. 모두 반송되어 돌아왔던 그 편지들이었죠. 회장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편지를 하나하나 펼쳐봤어요. 민철아, 아빠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민철아, 아빠가 널 찾고 있어. 꼭 다시 만나자. 민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내 손을 놓쳤구나. 편지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한참을 울다가 정신을 차리고 편지들을 세어봤어요. 하나, 둘, 셋. 19통이었습니다. 회장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분명히 20통을 보냈는데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마지막 편지는 1970년에 보낸 거였어요. 그 편지만 이 묶음에 없었습니다. 이상한의 한 통이 어디 간 거지? 회장은 상자 안을 다시 뒤져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회장은 편지 묶음을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고 창고를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회장은 편지 가방을 차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택 앞에 차가 멈추자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회장님, 편히 쉬십시오.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으로 걸어갔어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우편함에 뭔가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회장은 무심코 우편함을 열었죠.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우편함 안엔 낡고 빛바랜 편지 봉투 하나가 들어 있었거든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그 봉투를 집어들었어요. 봉투 겉면의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발신인 박영수, 수신인 박민철에게. 이건 바로 자신이 50년 전에 쓴 편지였어요. 바로 그 사라진 20번째 편지였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은 급히 거실로 뛰어들어가 불을 켰어요. 밝은 불빛 아래서 편지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봉투는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해 있었고 곳곳에 얼룩이 져 있었어요. 펜으로 쓴 주소는 흐릿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봉투 오른쪽 구석에 파란색 스티커가 하나 붙어 있었거든요. 현대식 5자리 우편 번호였습니다. 이건 2000년대 초반에 생긴 우편 번호 체계인데 회장은 혼란스러웠어요. 50년 전에 보낸 편지에 어떻게 현대식 우편 번호가 붙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회장은 손가락으로 그 스티커를 조심스럽게 만져봤습니다. 분명 최근에 붙인 것처럼 보였어요. 누가 이걸 붙인 거지, 그리고 왜 지금 내게로 보낸 거야? 회장은 소파에 주저앉아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민철아, 혹시 내가 이걸 보낸 거니? 밤이 깊어갔지만 회장은 잠들 수 없었어요. 편지를 손에 쥔 채 거실을 오가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새벽 3시가 넘어서야 회장은 결심했어요. 내일 이 우편 번호가 어딘지 알아봐야겠어. 다음 날 일요일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손에 익숙하지 않은 키보드를 천천히 두드리며 우편 번호를 검색했어요. 화면에 검색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그 우편 번호가 가리키는 곳은 마포구의 한 주택가 주소였어요. 회장은 주소를 메모지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즉시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걸었죠. 여보세요, 회장님? 지금 당장 차를 준비해 주게. 나갈 데가 있어. 네, 일요일인데요. 급한 일이야. 30분 안에 올 수 있나? 알겠습니다, 회장님. 1시간 후 회장을 태운 차는 마포구로 향했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 내내 회장은 손에 든 편지를 놓지 않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있는 곳으로 가고 있는 거니? 차는 마포구의 좁은 골목길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내비게이션이 가리키는 곳은 낡은 주택들이 늘어선 조용한 동네였습니다. 여기서 멈춰주게. 회장은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주택가였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었어요. 회장은 천천히 골목을 걸으며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그때 작은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복지센터. 회장은 그 건물 앞에 멈춰 섰습니다. 여기가 그 주소인가? 건물은 2층짜리 작은 복지센터였어요.
회장은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현관 옆 게시판에 여러 공고문들이 붙어 있었어요. 회장은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때 한 공고문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복지센터 사회복지사 채용 면접 안내. 지원 자격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관련 경력자. 면접 일시 2025년 11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면접 장소 본 센터 2층 회의실. 회장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이곳에 민철이와 관련된 사람이 있는 건 아닐까? 회장은 공고문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 편지가 나를 이곳으로 이끈 거라면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회장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그 면접에 참석해 보기로요. 집으로 돌아온 회장은 서재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복지센터 면접이라 내가 어떻게 들어가지? 회장은 컴퓨터로 면접 지원 방법을 검색해 봤어요. 다행히 온라인으로 간단히 지원할 수 있었습니다. 회장은 가명으로 이력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이름 박철수, 나이 80세, 경력 사회봉사 활동 다수, 간단하게 경력을 적어 넣고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장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온통 수요일 면접에 가 있었습니다. 오전 회의 중에 비서 김 과장이 들어왔어요. 회장님, 이번 주 수요일 주주총회 자료 확인하셨나요? 회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 수요일 김 과장,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세. 둘은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갔어요. 김 과장, 수요일 오전 일정을 모두 비워주게. 김 과장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하지만 주주총회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회장님께서 직접 참석하셔야. 회장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자네가 대신 참석하게. 나는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더 중요한 일이요? 주주총회보다요? 그래, 평생 미뤄온 일이야. 이번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김 과장은 회장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수요일 아침이 밝았어요. 회장은 일찍 일어나 옷장을 열었습니다. 평소 입던 고급 정장들이 즐비하게 걸려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은 그것들을 지나쳐 구석에 있는 낡은 옷들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검은색 점퍼와 평범한 회색 바지였어요. 옷을 갈아입고 거울을 보니 그저 평범한 80대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아무도 날 알아보지 못하겠지. 회장은 가슴 속주머니에 그 편지 봉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민철아, 오늘 내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집을 나선 회장은 처음으로 지하철역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년 만에 타보는 대중교통이었어요. 지하철 안은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회장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서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마포역에서 내린 회장은 천천히 복지센터로 걸어갔습니다. 도착한 시각은 9시 50분이었어요. 건물 입구를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가 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면접 보러 오셨나요? 젊은 직원이 밝게 웃으며 물었어요. 네, 박철수라고 합니다. 아, 네. 명단에 있으시네요. 2층 대기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회장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2층 대기실엔 이미 서너 명의 지원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20대에서 30대로 보이는 젊은 사람들이었어요. 회장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다른 지원자들이 회장을 흘끔 쳐다봤어요. 저 어르신은 왜 면접을 보러 오신 거지? 작은 속삭임이 들렸지만 회장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회장은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어요.
혹시 민철이와 관련된 단서가 있을까 해서였죠.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나와 지원자 명단을 호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민수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첫 번째 지원자가 들어갔다. 10분 후에 나왔어요. 이지연님 들어오세요. 한 명씩 들어갔다 나오는 지원자들을 보며 회장은 점점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드디어 회장의 차례가 왔습니다. 박철수님 면접실로 들어오세요. 회장은 천천히 일어나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민철아, 아빠가 지금 가고 있어.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면접실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회장은 문을 열고 면접실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방 안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뒤에 3명의 면접관이 앉아 있었어요. 가운데는 50대로 보이는 센터장이었고 양옆엔 실무 담당자들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오른쪽 면접관에게 멈췄어요.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베이지색 정장을 입고 긴 생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의 이름표엔 실무면접관 박지은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회장은 그녀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낯익은 듯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었죠.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센터장이 친절하게 말했어요. 회장은 조심스럽게 의자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엔 회장이 제출한 간단한 이력서가 놓여 있었어요. 센터장이 이력서를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박철수님, 연세가 80세시라고 나와 있는데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 센터에 지원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회장은 잠시 망설였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됐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인 사연이 있어서 이곳을 찾게 됐습니다. 센터장과 다른 면접관들이 고개를 갸웃했어요. 박지은도 회장을 주의 깊게 바라봤습니다. 개인적인 사연이요? 무슨 말씀이신지. 회장은 천천히 가슴 속주머니에서 편지 봉투를 꺼냈어요.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50년 전에 제가 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면접관들의 시선이 일제히 편지 봉투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 편지가 최근에 제게 돌아왔는데 이곳 주소가 적혀 있더군요. 회장은 봉투에 우편번호 스티커를 가리켰습니다. 센터장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편지를 자세히 봤어요. 이건 우리 센터 우편번호네요. 그 순간 박지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기 시작했어요. 다른 면접관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회장은 그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편지 봉투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특히 그 우편번호 스티커를요. 저기.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센터장이 지은을 돌아봤어요. 지은 씨, 괜찮아요? 지은은 입술을 깨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지퍼를 여는 것조차 힘들어 보였어요.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낡고 구겨진 쪽지 한 장을 조심스럽게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어요. 회장은 숨을 멈추고 그 쪽지를 바라봤습니다. 쪽지엔 손글씨로 주소 일부와 우편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그 우편번호는 회장이 보여준 편지 봉투의 우편번호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눈물이 고인 눈으로 회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쪽지는 제 아버지가 남기신 거예요. 따님의 아버님이요? 네, 3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면접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센터장과 다른 면접관은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봤어요.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쪽지 여백엔 여러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주소가 단서일까? 아버지는 서울에 계실 거야.
꼭 찾아야 해.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따님, 아버님 성함이 혹시...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은이 고개를 들며 대답했어요. 박민철이요. 그게 제 아버지 이름이에요. 회장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민철. 그건 70년 넘게 찾아 헤매던 아들의 이름이었어요.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철이 박민철이라고. 손에서 힘이 빠져 쪽지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센터장이 놀라며 일어섰습니다. 박철수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으신데. 회장은 테이블을 붙잡으며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잠깐만요. 지은은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회장에게 건넸어요. 이게 제 아버지 사진이에요. 회장은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사진 속엔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회장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눈매, 코, 입꼬리 모두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민철아, 이게 민철이란 말이야.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참지 못하고 훌쩍이기 시작했어요. 센터장과 다른 면접관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채 당황했습니다. 저 무슨 일이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어요. 제가 바로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네? 무슨 말씀을? 회장은 편지 봉투 뒷면을 가리켰습니다. 거기엔 발신인 박영수라고 적혀 있었어요. 제 본명은 박영수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터진 그날 3살 배기 아들 민철이와 헤어졌습니다. 지은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할아버지 그럼 정말. 그래, 내가 내 할아버지란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70년의 시간이 이 순간 하나로 모이고 있었어요. 센터장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는 잠깐 자리를 비워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다른 면접관도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어요.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시간 제한 없으니까요. 두 사람이 면접실을 나가자 회장과 지은만 남게 됐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가 맞으세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민철이는 내 아들이야. 70년을 찾아 헤맸던 아버지는 평생 당신을 찾으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돌아가시기 전까지도 생부를 찾으려고 애쓰셨대요. 회장은 고개를 떨구며 눈물을 흘렸어요.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구나. 아버지는 전쟁 후에 고아원에서 자라셨대요. 성인이 되어서도 계속 당신을 찾으려 했지만 단서가 없었대요. 지은은 아버지의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 우편 번호는 아버지 친구분이 우체국에서 일하시다가 우연히 발견하신 거래요. 그래서 이 편지가 지금 내게 온 거구나. 회장은 이제야 모든 게 이해됐어요. 아들은 죽기 직전 이 우편 번호가 아버지와 연결된 마지막 단서임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걸 딸에게 남겼고요. 민철이는 어떻게 살았니?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사셨어요. 작은 회사에 다니시면서 저를 키우셨죠. 따님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아버지 혼자 저를 키우셨습니다.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어요.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버지는 항상 밝으셨어요. 하지만 가끔 혼자 계실 땐 우시는 모습을 봤어요.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일기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기마다 아버지를 찾고 싶다.
내 뿌리를 알고 싶다는 말이 반복됐다고요. 회장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주먹을 불끈 쥐었어요. 내가 만약 남쪽을 먼저 찾았더라면 민철이를 만날 수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지은이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누구도 그때 상황에선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손녀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뭐라고 하셨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이 쪽지를 제게 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내가 못 찾으면 내가 대신 찾아줄 거야. 그분도 날 찾고 계실 테니까.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은도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을 돌아 서로에게 다가갔어요. 회장은 손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민철아, 내가 보내준 거구나, 이 아이를. 지은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만나서 반가워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센터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어요. 괜찮으세요? 회장은 지은을 놓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센터장이 들어오자 회장이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면접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니에요. 이런 기적 같은 일이 있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와 천천히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센터장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오늘 면접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회장과 지은은 센터를 나와 근처 조용한 카페로 갔어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고 한참을 바라봤어요. 민철이 얼굴이 보이는구나, 내 눈에서. 지은은 수줍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 닮았다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닮았다는 거네.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어요. 7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전쟁이 터진 그날의 기억부터요. 회장은 커피잔을 천천히 돌리며 입을 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이었어. 지은은 숨을 죽이고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날 밤 갑자기 폭격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지. 전쟁이 터진 거야. 회장의 눈빛이 70년 전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민철이는 그때 겨우 3살이었어. 잠옷 차림으로 자고 있었는데 내가 급히 깨워서 업고 뛰었지.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거리는 아수라장이었어. 사람들이 울부짖으며 뛰어다니고 폭탄이 터지는 소리가 사방에서 들렸어.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민철이 엄마는 그날 집에 없었어.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지. 할머니는 다시는 못 봤어. 아마 그쪽에서 돌아가셨을 거야. 지은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민철이를 업고 남쪽으로 피난길에 올랐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걸었지.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런데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이었어. 갑자기 폭격이 시작됐고, 그때 헤어지신 거예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 나도 민철이를 꼭 안고 뛰었는데,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누가 내 등을 세게 밀었어. 그 순간 민철이가 내 품에서 떨어졌지. 아, 민철아, 민철아 하고 소리쳤지만 인파에 휩쓸려 점점 멀어졌어. 민철이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회장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지은이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줬습니다. 괜찮으세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잠시 후 회장은 다시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다리를 다 건너고 나서 미친 듯이 뒤로 달려갔어. 하지만 민철이는 보이지 않았어. 그 후로는 사흘 동안 그 주변을 헤맸어. 밤낮 없이 민철이를 찾아다녔지. 회장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전쟁통이라 혼란스럽기도 했고 북한군이 밀고 내려와서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도 없었어. 정말 끔찍한 시간이었겠어요. 남쪽으로 내려온 뒤에도 계속 찾았어. 고아원마다 찾아다니고 실종 아동 명단을 확인하고 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소식이 없었어. 그래서 생각했지. 아마 북한으로 넘어갔을 거라고. 그래서 북한으로 편지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 196년부터 7년까지 20통의 편지를 북한 주소로 보냈어.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물론 다 반송됐지. 북한으로 편지가 갈 리 없잖아.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더 꼭 쥐었어요. 그 후로는 어떻게 사셨어요?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 일을 시작했어. 작은 무역회사에 취직했지. 그게 지금 회사의 시작인가요? 그래. 정신없이 일했어. 민철이 생각을 하면 미칠 것 같아서 일로 도망쳤던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서 회사는 커졌어. 직원도 늘고 매출도 올라갔지. 대단하세요. 아니야, 대단한 게 아니야. 회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렸더구나. 지은은 할아버지의 슬픔이 느껴졌어요. 그래도 민철이를 찾는 건 포기하지 않았어.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실종자 찾기 단체에 연락했지. 그런데도 소식이 없었나요? 응. 70년 동안 단 한 번도 소식을 듣지 못했어.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러다 이번에 은퇴를 앞두고 창고를 정리하다가 그 편지들을 발견한 거야. 그리고 사라진 20번째 편지가 돌아온 거고요. 그래. 그 편지가 널 내게로 이끌어준 거야.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할아버지, 제 아버지 이야기도 들으시겠어요? 회장은 간절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듣고 싶구나. 민철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은은 천천히 아버지의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전쟁 후에 서울의 한 고아원에서 자라셨대요. 고아원. 회장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름표도 없고 기억도 희미해서 나이도 정확히 몰랐대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대충 나이를 정해줬다고 하셨어요. 얼마나 무섭고 외로웠을까. 하지만 아버지는 씩씩하게 잘하셨대요.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친구들도 많으셨다고 해요.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사진 몇 장을 더 꺼냈습니다. 어린 시절, 청소년 시절의 민철 사진들이었어요. 회장은 사진 한 장 한 장을 떨리는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민철이 참 잘생겼구나. 아버지는 고아원을 나온 뒤 공장에서 일하시다가 작은 회사에 취직하셨어요. 힘들었겠구나. 그곳에서 어머니를 만나셨대요. 어머니도 고아 출신이셨고요. 지은은 부모님의 결혼 사진을 보여줬어요. 젊은 민철과 아내가 행복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회장은 그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행복해 보이는구나. 네. 아버지는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따님,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다고 했지?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5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민철이가 혼자 널 키웠구나. 네. 아버지는 낮에 회사 일하시고 밤엔 공부방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셨어요. 회장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자신은 큰 회사를 경영하며 부를 쌓았지만 아들은 생계를 위해 이중 생활을 했던 겁니다.
고생이 많았겠구나. 아버지는 항상 제게 밝게 대하셨어요. 힘든 내색을 안 하셨죠.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가끔 밤에 혼자 계실 때 아버지 방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왜 우셨을까? 나중에 알았어요. 아버지가 생부를 찾으려고 얼마나 애쓰셨는지. 지은은 아버지가 남긴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노트에는 각종 단체 연락처, 신문 광고 스크랩, 손으로 그린 지도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아버지는 20대 때부터 줄곧 생부를 찾으려 하셨대요. 회장은 노트를 펼쳐봤습니다. 박씨 집안 족보 찾기, 1950년 실종 아동 명단, 한강 다리 피난민 증언 기록. 민철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아버지를 찾았는지 느껴졌어요. 민철아, 나도 널 찾고 있었는데. 회장은 노트를 가슴에 안으며 울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분명 어딘가에서 나를 찾고 계실 거야 라고요. 그래, 나도 찾고 있었어. 70년 내내. 지은도 눈물을 흘렸어요. 하지만 결국 못 찾으신 채 돌아가셨어요. 3년 전 심장마비로. 회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3년 전이라면 내가 민철이 나이쯤 됐을 때구나. 네. 58세였어요. 너무 일찍 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 마지막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해요.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못 찾으면 내가 대신 찾아줘. 할아버지도 우리를 찾고 계실 거야. 민철아. 그래서 저 복지센터에 지원했어요.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면서 혹시라도 할아버지와 관련된 단서를 찾을 수 있을까 해서요. 회장은 손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오늘 할아버지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민철이가 날 이끌어준 거야. 두 사람은 다시 손을 맞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이제라도 만나게 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래, 늦었지만 널 만날 수 있어서 고맙구나.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어요. 민철이 못다 한몫까지 내가 해줄게. 할아버지,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어. 지은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어요. 70년의 긴 공백이 조금씩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민철아, 내 딸을 잘 키웠구나. 고맙다, 아들아. 저녁 무렵 두 사람은 카페를 나섰습니다. 회장이 말했어요. 지은아, 내일 할아버지 집에 올래? 민철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구나. 네, 할아버지. 꼭 갈게요. 그래. 내일 보자.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한참을 서로를 바라봤어요. 헤어지기 아쉬운 듯이요. 회장은 차에 올라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하지만 그 눈물 속엔 기쁨도 섞여 있었어요. 아들은 떠났지만 손녀를 만났으니까요. 다음 날 오후 지은은 할아버지가 알려준 주소를 찾아갔습니다. 고급 주택가의 큰 저택 앞에 서자 지은은 잠시 망설였어요. 정말 여기가 맞나? 대문 앞에서 초인종을 누르자 곧 회장이 직접 나왔습니다. 지은아, 왔구나. 어서 들어오렴. 회장은 반갑게 손녀를 맞이했어요. 거실로 안내하자 넓고 고급스러운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눈엔 그런 것들보다 벽에 걸린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어요. 크게 확대된 아버지의 사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은은 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어제 보여드린 그 사진을 할아버지가 확대해서 액자에 넣어둔 거였습니다. 어젯밤에 사진관에 맡겼어. 민철이를 이렇게라도 곁에 두고 싶더구나.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은은 할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져 눈물이 났습니다. 할아버지. 자, 앉아라.
차 준비해뒀어. 회장은 지은을 소파로 안내했어요. 테이블 위엔 따뜻한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지은이 차를 한 모금 마시자 회장이 말했어요. 지은아, 오늘은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보여줄게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잠시 후 큰 상자 하나를 들고 돌아왔어요. 바로 창고에서 발견한 그 편지 상자였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철이에게 보낸 편지들이야. 어제 보여준 건 20번째였고 나머지 19통이 여기 있어. 회장은 상자를 열어 편지 묶음을 꺼냈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 한 통을 집어들었습니다. 봉투에는 수신인 박민철 귀하, 평양시 동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할아버지는 아버지가 북한에 계신 줄 아셨나 봐요. 그래, 그렇게 믿었어. 인파에 휩쓸려 북쪽으로 갔을 거라고. 회장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는 남쪽에 있었지. 고아원에서. 지은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어요. 빛바랜 편지지에 할아버지의 필체로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빠다. 너는 잘 지내고 있니? 아빠는 내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날 내 손을 놓친 게 평생 후회스럽다. 미안하다, 민철아. 꼭 다시 만나자.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이 편지들을 다 읽어봐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에게 쓴 편지니까. 지은은 한 통 한 통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어요. 196년에 쓴 첫 번째 편지부터 197년의 19번째 편지까지요. 모든 편지마다 아들을 그리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철아, 아빠는 지금 서울에서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 열심히 돈을 벌어서 너를 찾을 거야. 민철아, 오늘 너와 비슷한 나이 아이를 봤어. 자꾸 내 생각이 나더구나. 민철아, 내 생일이 지나갔어. 10살이 됐구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니?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계속 눈물을 닦아야 했어요. 회장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도 할아버지를 이렇게 그리워하셨을 거예요. 그랬을까? 네. 분명 그러셨을 거예요. 지은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아버지가 평생 기록하신 거예요. 회장은 노트를 받아들고 천천히 페이지를 넘겼어요. 197년부터 2022년까지 50년 넘게 기록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시청 민원실에 갔다. 전쟁 실종자 명단을 확인했지만 아버지 이름은 없었다. 신문에 찾습니다. 광고를 냈다. 한 달치 월급이 들었지만 아버지를 찾을 수 있다면. 고아원 원장님이 말씀하시길 당시 많은 아이들이 헤어졌다고 한다. 아버지도 나를 찾고 계실까? 회장은 노트를 읽으며 오열했습니다. 민철아, 나도 찾고 있었어, 나도. 지은은 할아버지의 등을 쓰다듬어 줬어요. 한참을 울던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뭔데요?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다시 들어갔어요. 큰 봉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건 내 옛날 서류들이야. 봉투를 열자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이 나왔어요. 1950년대에 발급받은 서류들이었습니다. 여기 봐. 내 가족사항이 적혀 있어. 지은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본인 박영수, 배우자 김순희 사망, 자녀 박민철 실종, 아버지 이름이 여기 있네요. 그래, 실종으로 등록돼 있어. 회장은 다른 서류도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건 민철이 출생신고서야. 낡은 종이에 손글씨로 기록된 출생신고서였어요. 성명 박민철, 생년월일 1947년 3월 15일,
부 박영수, 모 김순희. 지은은 그 날짜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이 날짜 아버지가 고아원에서 정해진 생일이랑 비슷해요. 정말? 네. 아버지는 고아원에서 3월로 생일을 정하셨대요. 정확한 날은 몰라서 3월 10일로 하셨다고 들었어요. 회장은 손을 떨며 서류를 내려놨어요. 그럼 확실히 민철이가 맞구나. 지은도 가방에서 아버지의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신분증명서와 후에 만든 주민등록증이었어요. 두 사람은 서류들을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이름은 같았고 나이도 거의 일치했어요. 지은아, 민철이 혈액형이 뭐였니? B형이었어요. 회장은 자신의 팔을 보였습니다. 나도 B형이야. 정말요? 그래. 그리고 보니 민철이 사진을 보면 귓불이 나처럼 붙어 있더구나. 지은은 할아버지의 귀를 보고 자신의 귀도 만져봤어요. 저도 귓불이 붙어 있어요. 그럼 우리 집안 유전이구나.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회장은 서류들을 정리하며 말했어요. 이 서류들로 민철이를 정식으로 내 가족관계에 올릴 수 있을 거야. 정말요? 그래. 법적으로도 민철이가 내 아들임을 증명할 수 있어. 지은은 기쁘면서도 슬펐어요. 아버지가 평생 원하던 일이 이제야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할아버지 아버지가 알았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요? 그러게 민철이가 그렇게 바라던 거였는데 회장은 민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늦었어도 해야지. 민철이를 정식으로 내 아들로 인정받게 할 거야. 감사합니다, 할아버지.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너도 정식으로 내 손녀로 만들 거야. 저요? 그래.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 이름도 올릴 거야.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내가 더 고맙지.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어요. 회장이 문득 생각난 듯 말했습니다. 참, 지은아. 민철이 묘소가 어디니? 경기도 파주에 있어요. 내일 함께 가줄 수 있겠니? 물론이죠, 할아버지.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철이한테 이제라도 인사하러 가야지. 저녁 무렵 회장은 지은을 배웅하며 말했습니다. 내일 아침 10시에 차를 보낼게. 내 집 앞으로. 네, 할아버지. 내일 봬요. 지은이 떠난 후 회장은 혼자 거실에 앉아 민철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민철아, 아빠가 내일 널 보러 간다. 회장은 사진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서류 작업을 시작했어요. 민철을 가족관계에 올리기 위한 법적 절차를 알아봤습니다.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회장님? 김 변호사, 급한 일이 생겼네. 내일 아침 일찍 사무실로 올 수 있나? 물론입니다. 무슨 일이신데요? 실종됐던 내 아들을 찾았어. 아니, 정확히는 손녀를 찾았지. 네. 무슨 말씀이신지. 자세한 건 내일 설명하지. 호적 정정 관련 서류를 준비해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은 회장은 편지 상자를 다시 열었어요. 20번째 편지, 돌아온 그 편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이 편지가 모든 걸 이뤄준 거야. 회장은 편지를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70년을 기다린 재회였습니다. 비록 아들은 만나지 못했지만 그가 남긴 가장 소중한 선물을 받았어요. 민철아, 고맙다. 지은이를 남겨줘서. 회장은 그날 밤 처음으로 평온한 잠에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 없이요. 다음 날 아침 회장은 일찍 일어나 정장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그리고 검은 넥타이였어요.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아, 오늘 아빠가 너를 만나러 간다.
회장은 거실로 나와 민철의 사진 앞에 섰어요. 깊게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기다려라. 곧 갈게. 아침 9시 회장은 꽃집에 들렀습니다. 하얀 국화 한 다발을 샀어요. 이걸로 주세요. 가장 좋은 걸로요. 네, 고객님. 어디 쓰실 건가요? 아들 만나러 갑니다. 꽃집 주인은 회장의 표정을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꽃을 포장해 건넸습니다. 10시 정각 운전기사가 지은의 집 앞에 차를 세웠어요. 지은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녀의 손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어요.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그래, 지은아. 타렴. 차 안에서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되는구나. 저도요, 할아버지. 아버지께 할아버지를 소개해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그래, 민철이가 날 받아줄까? 받아주실 거예요. 분명히요. 차는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향했어요. 1시간쯤 달려 파주의 한 공원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에요, 할아버지. 지은이 차에서 내려 앞장섰어요. 회장은 꽃다발을 들고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묘지 입구부터 조금 걸어 올라가야 했어요. 계단을 오르는 회장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계속 가자. 조금 더 올라가자 잘 정돈된 묘역이 나타났어요. 그중 한 곳에 깨끗한 묘비가 서 있었습니다. 박민철님의 묘. 회장은 그 묘비를 보는 순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민철아, 민철아. 지은이 할아버지를 부축했어요. 할아버지, 천천히 하세요. 회장은 무릎을 꿇고 묘비 앞으로 기어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묘비의 이름을 쓰다듬었어요. 민철아, 아빠가 왔다. 너무 늦어서 미안하다. 회장은 묘비를 끌어안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70년 동안 참아왔던 모든 슬픔이 터져나왔어요. 지은도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운 후 회장은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지은이 보자기를 풀어 제사 음식을 꺼냈습니다. 과일과 떡, 그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막걸리 한 병이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께 인사드리세요. 회장은 고개를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민철아, 아빠다. 늦게 와서 정말 미안하구나. 절을 3번 올린 후 회장은 묘비 앞에 앉았어요. 민철아, 너 많이 고생했지?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내 손을 놓쳤어. 그날 그 순간이 평생 악몽이었단다. 지은은 조용히 옆에서 들었어요. 나는 내가 북쪽으로 갔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북한으로 편지를 보냈지. 회장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남쪽에 있었구나. 고아원에서 혼자. 회장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하다, 민철아.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한참을 울던 회장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민철아. 내가 정말 훌륭한 딸을 남겼더구나.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이가 나를 찾아줬어. 아니, 내가 지은이를 보내준 거지. 지은도 무릎을 꿇고 아버지 묘에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평생 찾으시던 분을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남겨주신 쪽지 덕분이에요. 그 우편번호로 할아버지를 만났어요.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철아, 내 딸은 정말 착해. 너를 닮아서 마음씨가 따뜻하더구나. 두 사람은 묘 앞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회장이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민철아, 아빠가 준비했어. 이제 너를 정식으로 내 아들로 만들 거야. 봉투에서 호적 정정 신청서를 꺼냈어요. 법적으로도 내가 박영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받을 거야.
회장은 서류를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지은이도 정식으로 내 손녀로 만들 거야. 우리 가족이 되는 거지. 지은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며 눈물을 흘렸어요.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긴. 내 아버지가 고마운 거지. 회장은 묘비를 다시 쓰다듬었습니다. 민철아, 넌 훌륭한 아버지였구나. 지은이를 이렇게 잘 키웠잖니.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민철이 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회장은 막걸리 잔을 따라 묘 앞에 부었어요. 민철아, 한잔하자. 아빠랑 오랜만에. 술이 땅에 스며들었습니다. 회장도 한 잔을 따라 마셨어요. 너는 아빠를 원망하지 않니?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 손을 놓친 아빠를 미워하지 않니?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버지는 당신을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네. 아버지 일기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지은은 가방에서 아버지의 일기장 한 페이지를 펴보였습니다. 아버지도 분명 나를 찾고 계실 거야. 서로 못 만난 건 우리 잘못이 아니라 전쟁의 잘못이야. 회장은 그 글을 읽으며 울었어요. 민철아, 고맙다. 아빠를 용서해줘서. 한참 후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묘역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민철아, 여기가 너무 외진 것 같구나. 할아버지, 지은아, 민철이를 우리 가족 묘역으로 옮기면 안 될까? 지은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가족 곁으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 그럼 절차를 밟아보자. 회장은 다시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민철아, 아빠가 너를 집으로 데려갈게. 우리 가족 묘역으로.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들이 춤을 추듯 날아다녔어요. 아빠 옆자리를 마련해 둘게. 언젠가 아빠가 가면 내 곁에 있을 거야. 지은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 사람은 묘 앞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오후 2시가 넘어서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철아, 아빠 다시 올게. 자주 올 거야. 회장은 마지막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그리고 사랑한다, 아들아. 평생 말하지 못했던 말이야. 지은도 아버지께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할아버지가 계시잖아요. 두 사람은 천천히 묘역을 내려왔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 회장이 말했습니다. 지은아, 배고프지? 점심 먹고 가자. 네, 할아버지. 근처 식당에 들어가 식사를 주문했어요. 조용히 밥을 먹던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어디서 살고 있니?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그래. 그럼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 오면 어떨까? 지은은 깜짝 놀라 회장을 봤어요. 할아버지 집으로요? 그래. 큰 집에 나 혼자 사는데 쓸쓸하거든. 손녀랑 같이 살고 싶은데. 하지만 민철이도 그걸 원할 거야. 내가 혼자 사는 거보다 할아버지랑 사는 게 낫잖니. 지은은 잠시 고민했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할아버지. 그래, 천천히 생각해봐. 부담 갖지 말고. 식사를 마치고 차에 올라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의 집 앞에 차가 멈췄어요. 지은아, 오늘 고마웠어. 민철이를 만날 수 있게 해줘서. 저야말로 감사해요, 할아버지. 내일 변호사 사무실에 같이 가야 해. 서류 작업 때문에. 네, 연락 주세요. 지은이 차에서 내리려는데 회장이 손을 잡았어요. 지은아. 네, 할아버지. 너를 만나서 정말 행복하다. 지은은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저도요, 할아버지. 정말 행복해요. 차가 떠나고 지은은 집으로 들어갔어요.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의 사진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은은 사진을 들고 미소 지었어요. 아버지, 할아버지께 잘 인사드렸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됐어요. 그날 밤 회장은 서재에서 민철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민철아, 오늘 널 만나서 정말 좋았어. 회장은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을 감았어요. 이제 우리 함께 가자. 남은 시간 동안 창밖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민철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 후 회장과 지은은 변호사 사무실에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들을 펼쳐놓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회장님, 이 경우는 법적으로 복잡한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가? 고인이 된 아드님을 사후에 가족관계에 등재하는 건 특별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장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필요한 서류가 뭔가? 김 변호사는 리스트를 보여줬습니다. 먼저 DNA 검사 결과가 필요합니다. 회장님과 손녀분의 친족 관계를 증명해야 하거든요. DNA 검사?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게 뭐예요? 혈액 검사로 유전적 연결을 확인하는 겁니다. 할아버지와 손녀 관계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거죠. 회장은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럼 당장 검사를 받지. 어디 가면 되나? 제가 병원을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안에 가능합니다. 좋아. 그 다음은 김 변호사는 다른 서류를 가리켰어요. 그리고 전쟁 당시 실종 신고 기록, 회장님의 옛 가족관계 증명서, 고인의 출생 기록 등이 필요합니다. 그건 다 있네. 가져왔어. 회장은 준비해온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1950년대 가족관계 증명서, 민철의 출생신고서, 실종신고 접수증 등이었어요. 김 변호사는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 출생신고서가 결정적이네요. 얼마나 걸릴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일주일, 법원 심사에 한 달 정도 예상됩니다. 회장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한 달이나.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회장님. 부탁하네. 사무실을 나온 두 사람은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대학병원 검사실에서 체열을 받았어요. 간호사가 회장의 팔에 주사 바늘을 꽂았습니다. 아프시죠?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 회장은 피가 채워지는 시험관을 바라봤어요. 이 피가 민철이와 연결돼 있구나. 지은도 옆 침대에서 체열을 받았습니다. 할아버지, 결과 꼭 잘 나올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족이니까. 검사를 마치고 병원을 나왔어요. 회장이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점심 먹었니? 아직이요. 그럼 같이 먹자. 할아버지가 좋은데 알아. 두 사람은 근처 한정식 집으로 갔어요. 조용한 룸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회장이 지은의 그릇에 반찬을 덜어줬어요. 많이 먹어. 너무 말랐어.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식사를 하던 중 회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은아, 너 직장은 어떻게 됐니? 복지센터 면접 후에 연락이 왔어요. 합격했대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해요. 다음 주부터 출근이에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지은아, 사실은 말이야. 네. 우리 회사에서 일하면 어떨까? 지은은 깜짝 놀라 젓가락을 내려놓았어요. 할아버지 회사요? 그래. 복지 관련 부서가 있거든. 거기서 일하면 어떨까 싶어서. 하지만 저는 회장은 손을 저었습니다. 특혜가 아니야. 내 능력을 보고 하는 말이야. 할아버지, 민철이 딸이니까 특별 대우하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야. 지은은 고민에 빠졌어요. 생각해 볼 시간을 주세요. 그래, 천천히 생각해.
무리하지 마. 식사를 마치고 나올 때 회장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 김 과장이었어요. 회장님, 오늘 오후 이사회가 있으신 거 기억하시죠? 회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 깜빡했네. 몇 시지? 3시입니다. 1시간 남았어요. 알았어. 지금 가는 중이야. 전화를 끊고 회장이 지은에게 말했어요. 미안하구나. 할아버지가 회사 가봐야 할 것 같아. 괜찮아요. 저도 집에 가야 해요. 그래. 그럼 기사가 데려다 줄게. 아니에요. 지하철 타고 갈게요. 그래도 괜찮아요, 할아버지. 걱정 마세요. 두 사람은 헤어지기 전 포옹했습니다. 지은아, 내일 전화할게. 네, 할아버지. 조심히 가세요. 회장은 회사로 향했고 지은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도착한 지은은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 회사에서 일한다.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론 할아버지와 가까이 있을 수 있어 좋았지만 다른 한편으론 특혜를 받는 것 같아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은은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사진 속 아버지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곁에 있으면 아버지도 기뻐하실까요? 일주일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회장과 지은은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검사실 의사가 결과지를 보여줬어요. 축하드립니다. 친족 관계가 확인됐습니다. 정말입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유전자 분석 결과 회장님과 지은 씨는 조성 관계가 99.9% 확률로 맞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꼭 껴안았습니다. 지은아, 우리 정말 가족이구나. 네, 할아버지, 우리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병원을 나와 바로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김 변호사에게 검사 결과를 전달했어요. 이제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빠르면 3주 안에 결과가 나올 겁니다. 고맙네, 김 변호사. 천만에요, 회장님. 좋은 일이잖아요. 그날 저녁 회장은 지은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지은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할아버지가 요리를 했어. 할아버지가 직접요? 거실 테이블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놓여 있었어요. 와, 대단하세요. 민철이가 좋아하던 음식들이야. 아빠가 기억하고 있거든. 된장찌개,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모두 소박하지만 정성이 담긴 음식들이었습니다. 앉아라. 같이 먹자.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회장이 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민철이는 된장찌개를 정말 좋아했어. 3살 때도 이것만 찾았지. 그래요? 그래. 한 그릇을 다 비우고도 더 달라고 했어. 지은은 미소 지으며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떴어요. 맛있어요, 할아버지. 그래. 다행이다. 식사를 하며 회장이 다시 물었습니다. 지은아, 우리 회사 거는 생각해봤니? 지은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래. 네. 아버지가 원하시던 일이기도 하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이거든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지. 죄송해요, 할아버지. 뭐가 미안해. 당연한 거지.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 조건이요? 할아버지 집으로 이사와. 그건 꼭 해줘. 지은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정말 괜찮을까요? 당연하지. 손녀랑 같이 사는 게 뭐가 이상해? 그럼 감사히 받아들일게요. 그래, 잘 생각했어. 회장은 기쁜 표정으로 웃었어요.
이번 주말에 이사하자. 할아버지가 다 도와줄게. 네, 할아버지.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회장이 서재에서 큰 상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철이 방을 만들려고. 내 아버지 물건들을 모아서 한 방을 꾸밀 거야. 상자 안엔 민철의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지은이 준 유품들이 담겨 있었어요. 2층에 빈 방이 하나 있거든. 거기를 민철이 방으로 만들 거야. 할아버지, 비록 민철이는 없지만 그래도 이 집에 함께 있는 것처럼 만들고 싶어. 지은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 우리 같이 꾸미자. 그날 밤 지은은 할아버지 집에서 처음으로 묵었어요. 넓은 객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가족이 됐어요. 할아버지도 찾았고요.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평생 외로웠던 시간들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회장도 자신의 방에서 잠들기 전 중얼거렸습니다. 민철아, 우리 지은이가 이제 이 집에서 살 거야. 기쁘지? 창밖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3주가 지났습니다.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호적 정정 승인이 났습니다. 회장은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정말입니까? 네. 이제 박민철 씨는 법적으로 회장님의 아들로 등록됩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은 회장은 바로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은아, 됐어. 법원에서 승인이 났어. 정말요, 할아버지? 지은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그래. 이제 민철이가 정식으로 내 아들이야. 할아버지 축하해요. 두 사람은 전화기 너머로 함께 울었어요. 며칠 후 회장과 지은은 구청을 찾았습니다. 새로 발급받은 가족관계 증명서를 손에 쥐었어요. 본인 박영수, 자녀 박민철 사망, 손자녀 박지은. 회장은 그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아, 이제 내가 정식으로 내 아들이구나. 지은도 옆에서 함께 서류를 바라봤어요. 아버지, 할아버지를 찾았어요.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구청 앞 벤치에 앉아 한참을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지은아, 이제 민철이 묘소를 옮기자. 네, 할아버지. 일주일 후 민철의 묘소 이장이 진행됐습니다. 회장 가족 묘역에 새로운 자리가 마련됐어요. 민철의 묘비가 조심스럽게 옮겨졌습니다. 새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어요. 박민철님의 묘, 박영수 회장의 장남. 회장은 새 묘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민철아, 이제 집으로 왔어. 아빠 곁으로. 지은도 함께 절을 올렸어요. 아버지, 이제 외롭지 않으시죠? 묘역 한쪽엔 회장의 자리도 마련돼 있었습니다. 민철 묘 바로 옆이었어요. 민철아, 저기가 아빠 자리야. 언젠가 아빠도 내 곁으로 갈 거야.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2층의 민철 방으로 갔어요. 방 안엔 민철의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고 책상 위엔 그가 남긴 일기장과 노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방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치? 할아버지가 정성껏 꾸몄어. 회장은 민철의 사진 앞에 섰어요. 민철아, 이제 넌 이 집 식구야. 아빠랑 지은이랑 함께. 그날 저녁 회장은 지은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지은아, 사실 할아버지가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씀이세요? 다음 주가 할아버지 은퇴식이거든. 아, 그렇군요.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그날 직원들한테 민철이 이야기를 하려고. 할아버지가요? 그래. 평생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 말해야 할 것 같아.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마워요. 지은이도 그날 와줄 수 있니? 할아버지 옆에 있어줘. 물론이죠, 할아버지. 은퇴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회장은 아침부터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떨리네. 잘하실 거예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두 사람은 함께 회사로 향했어요. 대강당엔 이미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회장이 단상에 오르자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은은 단상 옆 특별석에 앉았습니다. 회장은 마이크 앞에 섰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회장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오늘 이렇게 은퇴식을 맞이하게 됐네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직원들이 조용히 경청했어요. 제가 이 회사를 시작한 게 50년 전입니다. 그때는 직원이 5명 뿐이었죠. 회장은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지금은 1000명이 넘는 대가족이 됐네요. 여러분 덕분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회장은 심호흡을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강당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평생 한 가지 비밀을 안고 살았습니다. 직원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 전쟁이 터진 그날 저는 3살배기 아들을 잃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강 다리를 건너던 중 인파에 휩쓸려 아들의 손을 놓치고 말았죠. 강당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그 후로 70년 전은 단 하루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회장은 눈물을 닦았어요. 회사를 키우고 성공했다고들 하지만 저는 항상 빈자리를 느꼈습니다. 지은도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들 민철이는 제가 모르는 사이 남쪽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회장은 민철의 사진을 스크린에 띄웠어요. 평생 저를 찾았지만 우리는 끝내 만나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3년 전 민철이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어요. 저는 아들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영영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한 달 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은에게 손짓했어요. 지은이 떨리는 발걸음으로 단상에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소개합니다. 제 손녀 박지은입니다. 강당이 웅성거렸어요. 민철이가 남긴 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야 찾은 가족입니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50년 전 제가 보낸 편지 한 통이 70년의 시간을 건너 저희를 이어줬습니다. 회장은 그 편지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창고에서 발견한 편지들, 돌아온 20번째 편지, 우편번호의 비밀. 직원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민철이는 죽는 순간까지 저를 찾았고 그 마지막 단서를 딸에게 남겼습니다. 회장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를 빌려 말씀드립니다. 회장은 강당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생 이 회사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사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여러분은 부디 제 실수를 반복하지 마십시오. 직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도 중요하지만 가족이 더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꼭 안아주십시오. 회장은 지은을 끌어안았어요. 저처럼 평생 후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당은 울음바다가 됐습니다. 회장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제 아들 민철이는 비록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이 아이가 저와 함께합니다. 회장은 지은의 손을 높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아이가 여러분과 함께할 것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당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가득 찼어요. 많은 직원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과 지은은 단상에서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은퇴식이 끝나고 많은 직원들이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감동적이었습니다. 손녀분, 정말 예쁘시네요. 회장님, 아드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회장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민철의 방으로 갔습니다. 회장은 아들의 사진 앞에 섰어요. 민철아, 오늘 내 이야기를 했어. 모두에게. 회장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너를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했어. 정말이야. 지은도 아버지 사진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오늘 할아버지께서 정말 멋지셨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기 시작했어요. 민철아, 이제 아빠는 평온해. 내 딸이 곁에 있으니까. 회장은 지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가자. 남은 시간 동안. 지은은 할아버지의 품에 안겨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함께 가요. 그날 밤 회장은 처음으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70년을 짓눌렀던 무게가 조금씩 가벼워지고 있었어요. 은퇴식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어요. 회장과 지은은 이제 완전한 가족으로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식사를 하고 저녁엔 민철의 방에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습니다. 회장은 일찍 일어나 정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봄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민철이도 이 꽃들을 좋아했을 텐데 회장은 중얼거리며 꽃을 쓰다듬었습니다. 그때 지은이 창문을 열고 말했어요. 할아버지, 아침 식사 준비됐어요. 알았어. 지금 들어간다. 식탁에는 따뜻한 된장찌개와 구운 생선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은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 우리 손녀 솜씨가 좋구나.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어요. 할아버지, 오늘 복지센터에서 특별 행사가 있어요. 무슨 행사인데? 전쟁 실향민 가족 상봉 프로그램이요. 제가 담당하게 됐어요. 회장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래, 그건 의미 있는 일이구나. 네. 할아버지와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기획하게 됐어요.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철이가 자랑스러워하겠어. 딸이 이런 일을 하니까. 할아버지도 한번 오실래요? 강연 부탁드려도 될까요? 내가? 네.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분들이 위로받으실 거예요. 회장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해보지.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함께 설거지를 했어요. 지은아, 오늘 오후에 민철이 묘소 갈까? 좋아요. 꽃도 가져가요. 그래, 민철이가 좋아할 거야.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꽃다발을 들고 가족 묘역으로 향했습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어요. 민철의 묘 앞에 도착했습니다. 회장은 무릎을 꿇고 꽃을 놓았어요. 민철아, 아빠 왔다. 지은이도 함께. 지은도 옆에 앉아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셨어요? 회장은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철아, 요즘 지은이가 정말 잘하고 있어. 복지센터에서 열심히 일한대.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지은이가 나랑 똑같은 버릇이 있더구나. 무슨 버릇이요, 할아버지? 회장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꼭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해. 아빠도 그랬거든. 지은은 놀라 할아버지를 봤습니다. 정말요? 그래. 피는 못 속이나 봐. 두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바라봤어요.
회장은 다시 묘비를 향해 말했습니다. 민철아, 너 덕분에 아빠가 행복해. 지은이를 남겨줘서 고마워. 한참을 묘 앞에 앉아있던 회장이 일어났어요. 지은아, 저기 좀 봐. 회장은 자신의 묘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민철 묘 바로 옆이었어요. 언젠가 아빠가 저기 가면 민철이 옆에서 영원히 함께할 거야. 지은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아직 오래오래 제 곁에 계셔야 해요. 그래, 그럴게. 우리 손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지.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민철의 방으로 갔어요. 회장은 서랍에서 낡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민철이한테 보낸 편지들이야. 그 중에서 몇 개를 액자에 넣으려고. 회장은 편지들을 하나씩 펼쳐봤어요. 이건 민철이가 10살 때 쓴 거고, 이건 20살 때. 지은은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이 편지들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게 하지만 이제라도 내가 읽어주니까 민철이가 알 거야. 회장은 가장 특별한 편지 하나를 꺼냈어요. 바로 돌아온 20번째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는 특별한 액자에 넣어야겠어. 왜요? 이 편지가 우릴 이어줬잖아. 가장 소중한 편지니까. 회장은 편지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민철아, 아빠가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언젠가 꼭 다시 만나자. 마지막 문장이었어요. 결국 이 약속을 지켰어. 민철이는 못 만났지만 지은이를 만났으니까. 지은은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우리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래,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야. 며칠 후 복지센터에서 행사가 열렸습니다. 회장은 단상에 올라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100명이 넘는 실향민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70년을 아들을 찾았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홀에 울려 퍼졌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채 아들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녀를 만났습니다. 그게 제겐 기적이었습니다. 회장은 지은을 바라봤어요. 지은은 무대 옆에서 미소 지으며 할아버지를 응원했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어떤 형태로든 가족은 다시 만나게 됩니다. 강연이 끝나고 많은 사람들이 회장에게 다가왔어요. 감사합니다. 희망을 얻었습니다. 제 이야기 같아서 많이 울었어요. 손녀분이 정말 효녀시네요. 회장은 한 명 한 명 악수하며 격려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어요. 할아버지,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아니야,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 회장은 따뜻한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하나 결심한 게 있어. 뭔데요? 재단을 만들려고. 전쟁 실향민 가족 찾기를 돕는. 지은의 눈이 커졌어요. 정말요? 그래. 민철이 이름으로 만들 거야. 박민철 가족 찾기 재단. 할아버지, 아버지가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내 재산의 일부를 기부할 거야. 우리 같은 가족들을 돕는 데 쓰이게.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할아버지를 껴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멋지세요. 민철이 몫이야. 아빠가 못해준 것들을 이렇게라도 하고 싶어? 한 달 후 재단 설립식이 열렸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어요. 박영수 회장, 100억 원 쾌척해 실향민 가족 찾기 재단 설립. 70년 만에 재회, 손녀가 이룬 기적.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재단 사무실에는 민철의 사진이 크게 걸렸어요. 그 아래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랑은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회장은 그 글귀를 보며 미소 지었어요. 민철아, 내가 이 재단의 시작이야. 재단이 문을 연 지 석 달 만에 5 가족이 재회했습니다.
회장과 지은은 그 상봉 현장에 매번 참석했어요. 헤어졌던 가족들이 울며 껴안는 모습을 보며 회장은 매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철아, 우리 못 이룬 만남을 다른 가족들이 이루고 있어. 어느 일요일 오후였습니다. 회장과 지은은 정원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할아버지, 행복하세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회장은 손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래, 정말 행복해. 너 같은 손녀가 있으니까. 저도 행복해요. 할아버지가 계셔서. 두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지은아, 할아버지가 오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 지은이 놀라 말을 끊었어요. 아니야, 들어봐. 할아버지가 가더라도 슬퍼하지 마. 회장은 지은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민철이 곁에 가는 거니까. 그게 아빠의 소원이야. 할아버지. 그리고 너는 여기서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할아버지. 약속할게요.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정원에 황금빛이 가득했어요. 회장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민철아, 보고 있니? 아빠가 너무 행복해.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마치 민철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민철의 방으로 갔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속엔 그 특별한 편지가 보관돼 있었어요. 50년을 건너 돌아온 20번째 편지. 이 편지가 모든 걸 시작했어. 회장은 액자를 쓰다듬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우리 3대를 이어준 거야. 지은도 액자를 바라봤어요. 할아버지, 이 편지는 우리 가족의 보물이에요. 그래,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야. 두 사람은 민철의 사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아버지,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지은이 말했어요. 민철아, 아빠가 너를 사랑해. 평생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회장이 말했습니다. 창밖으로 별들이 하나둘 빛나기 시작했어요. 회장은 창가로 가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아, 저기 가장 밝은 별 보이니? 네, 할아버지. 저게 민철이야. 우릴 지켜보고 있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별을 바라봤습니다. 70년의 긴 여정이 끝나고 새로운 시작이 펼쳐지고 있었어요. 비록 민철은 이 세상에 없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할아버지와 손녀를 통해 계속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한 장의 편지가 만들어낸 기적.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결국 길을 찾았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날 밤 회장은 평온하게 잠들었어요. 민철의 손을 잡고 함께 걷는 꿈을 꾸었습니다. 아빠, 늦게 와서 미안해. 아니야, 아빠. 때가 되면 만나는 거야. 그리고 지은이를 보내줘서 고마워. 지은이를 잘 부탁해, 아빠. 그래, 아빠가 잘 돌볼게. 꿈속에서 부자는 오래도록 함께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통의 편지가 70년의 시간을 건너 할아버지와 손녀를 이어준 기적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박영수 회장은 아들을 끝내 만나지 못했지만 손녀를 통해 아들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박민철 가족찾기 재단을 통해 수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오래전 잃어버린 소중한 사람이 있으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길을 찾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나보세요.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여러분 모두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